깊은 밤, 궐 안을 뒤덮은 어둠은 짙고 무거웠다. 중궁전 뒤편 버려진 우물가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달빛마저 숨은 그 자리에서 여리는 경비석을 움켜쥔 채 숨죽여 서 있었다. 손끝에 닿는 경비석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기운. 피부를 타고 오르는 서늘함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또 오고 있어. 여리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우물 속 고요하던 물이 미세하게 일렁이더니 곧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소름 끼치는 기운이 지면을 타고 번졌다. 짙은 안개 속 일그러진 형상이 서서히 드러났다. 팔이 비틀리고 다리가 뒤틀린 괴이한 형체. 그것은 분명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더는 인간이 아니었다. 팔척귀. 왕실에 오래도록 맺혀온 원한과 저주가 빚어낸 괴물. 그 존재가 다시 깨어났다. 이광을 내게 넘겨라. 팔척귀의 울림은 공기를 타고 번져나가 여리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여리는 두 손으로 경비석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맺힌 땀마저 차갑게 식어갔다. 물러가. 이곳에 발붙일 생각 마라.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나 팔척귀는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어둠 속으로 몸을 녹이며 마지막으로 섬뜩한 한마디를 남겼다. 너희 중 하나는 곧 나를 부를 것이다. 여리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이 가리키는 두 사람. 첫사랑 윤갑, 그리고 윤갑의 몸을 빼앗은 악신 강철. 어느 쪽도 잃을 수 없는 존재.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팔척귀와 얽히게 될 것이라는 운명. 불길한 예감에 여리는 경비석을 더 꼭 움켜쥐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을 가르며 거칠고 짧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하지만 낯선, 무겁고 거친 숨결. 젠장. 또 지가 설치는군. 윤갑의 몸을 한 강철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싸늘하고 생생했다. 강철은 여리를 본 순간 단호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여리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야, 뭐 하는 거야? 여리는 당황해 소리쳤지만 강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닥치고 있어. 네가 소리 지르면 둘 다 끝장이야. 짧게 내뱉은 강철은 여리를 품에 안고 빠르게 폐허 속으로 몸을 날렸다. 부서진 기와를 밟고 꺾인 기둥을 피해 뛰어넘었다. 여리는 강철의 품 안에서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온기 너머에는 알 수 없는 이질감이 있었다. 이건 윤갑일까 강철일까? 혼란스러운 감정이 여리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폐허를 지나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다. 패전 깊숙한 곳, 두 사람은 겨우 몸을 숨겼다. 기둥은 부서져 있었고 기와는 깨진 채 땅바닥을 덮고 있었다. 허물어진 벽 너머로 불길한 기운이 퍼졌다. 여리는 벽에 기대숨을 고르며 강철을 바라봤다. 강철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윤갑의 약한 인간 육신은 팔척귀의 기운을 견디기엔 벅찼다. 피로에 절은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싸늘하게 빛났다. 이딴 약골 몸뚱이로 저 괴물을 막아야 하다니. 강철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여리는 고개를 돌렸다. 온몸을 타고 도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하지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강철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강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나한테 유일한 희망이었다. 희망? 여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인간 따위 짓밟고 사라졌을 거다. 하지만 널 보고 있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억누르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만둬. 난 신 같은 거 안 믿어. 여리는 차갑게 말했다. 난 윤갑을 좋아했어. 너는 아니야. 짧지만 잔인한 말이었다. 강철의 얼굴에 짧은 순간 균열이 스쳤다. 천년을 버텨온 자존심 위로 퍼져나가는 작은 균열. 그래. 강철은 피식 웃었다. 그래서 인간 따윈 믿을 게 못 되는 거지. 씁쓸한 웃음 뒤로 어둠이 다시 꿈틀거렸다. 패전 안을 가득 메우는 차가운 기운. 팔척귀였다. 왔어. 여리는 경비석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강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삐걱거리는 듯한 움직임. 그럼에도 열이 앞을 막아서는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도망쳐. 강철이 짧게 말했다. 싫어. 열이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강철의 눈에 잠시 놀람이 스쳤다. 그러나 곧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보. 거대한 어둠이 그들을 향해 몰려왔다. 팔척귀가 폐허를 가르며 다가오는 기운은 살을 찢고 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맹렬했다. 열이는 경규석을 높이 들었다. 손에서 번쩍 빛이 퍼지려 했다. 그러나 그 힘은 아직 약했다. 이대로는 막을 수 없어. 열이는 이를 악물었다. 강철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시간을 벌게. 넌 그 돌에 남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열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마음속 깊숙이 침전한 두려움과 분노를 끌어올렸다. 이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팔척귀의 형상이 더욱 선명해졌다. 덜컥거리는 뼈마디 소리, 뒤틀린 손가락, 그 존재는 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사나웠다. 강철은 마지막으로 열이를 돌아봤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넌 나한테서 빛이야. 열이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러나 대답할 틈도 없이 팔척귀가 거대한 팔을 휘둘러 패전 전체를 뒤흔들었다. 팔척귀의 손길이 폐허를 휩쓸었다. 깨진 기와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부서진 돌기둥이 와르르 무너졌다. 강철은 열이를 끌어안아 가까스로 피했다. 움직이지 마. 열이야. 강철은 윽박질렀지만 열이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솟구치는 무언가를 느꼈다. 겁과 분노,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의지. 손에 쥔 경규석이 작게 진동하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팔척귀는 끈질겼다. 산산이 흩어진 돌무더기 속에서도 다시 형체를 갖추며 다가왔다. 움직일 때마다 대지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위압감. 이광은 내 것이다. 팔척귀는 절규하듯 외쳤다.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하나도 못 가져간다. 이놈아. 그는 쇠약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신령의 힘을 온전히 버틸 수 없었다.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한계였다. 열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경규석에 자신의 기운을 모두 쏟아붓기 시작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를 우리 모두를 지켜주소서. 손에서 퍼져나가는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경규석은 서서히 본래의 힘을 드러내고 있었다. 좋아, 지금이다. 강철은 열이 옆에 서서 몸을 웅크렸다. 팔척귀의 덩치가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대지가 진동하고 있었다. 열이야, 준비됐어? 열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끝장을 내자. 강철이 웃었다. 잠시지만 인간 윤갑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팔척귀는 손톱보다도 날카로운 손을 내뻗었다. 그 순간 열이는 경규석을 높이 들고 외쳤다. 지금이야. 눈부신 빛이 폐허를 가득 채웠다. 팔척귀는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검은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찢겨나갔다. 강철은 열이의 빛을 방패 삼아 팔척귀에게 돌진했다. 온몸에 퍼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그는 팔척귀의 심장부를 향해 경규석의 조각을 꽂아 넣었다. 크아악. 팔척귀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그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패전 입구 쪽에서 굉음이 울렸다. 폐하를 모시라. 수십 명의 내금이군이 패전으로 몰려들었다. 그들 앞에는 검을 든 왕 이정이 있었다. 왕은 얼굴에 피칠 가불한 채로 열이와 강철을 바라봤다. 풍산의 계략이다. 팔척귀가 궐을 삼키게 둘 수 없다. 왕은 검을 높이 쳐들었다. 검끝이 빛을 받아 번뜩였다. 열이는 그제야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악귀와 무당의 대결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건 싸움이라는 것을. 강철아, 끝까지 버텨야 해. 말해 뭐해. 강철은 기진맥진한 몸을 일으키며 웃었다. 팔척귀의 몸은 점점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 아기는 여전히 궐 안을 떠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팔척귀는 경규석의 빛에 휩싸여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검은 연기가 사방으로 터져나갔고 폐허를 덮고 있던 어둠이 조금씩 거쳐갔다. 열이는 온 힘을 다해 경규석을 붙잡았다.
손바닥이 타들어갈 것처럼 뜨거웠지만 결코 놓지 않았다. 강철 역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팔척귀를 누르고 있었다. 끝내자, 열이야. 강철의 목소리가 울렸다. 열이는 눈을 질끈 감고 경규석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고통의 사슬을 끊는다. 맑고 강한 외침과 함께 경규석이 폭발하듯 빛났다. 팔척귀는 최후의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흩어졌다. 검은 안개가 허공에 흩어지며 긴 저주의 끝을 알렸다. 패전에는 고요만이 남았다. 부서진 기와와 무너진 기둥만이 싸움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왕 이정은 검을 쥔 채 조용히 폐허로 걸어들어왔다. 그의 옷자락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열이 윤가.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거운 침묵을 깨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너희는 오늘 조선을 구했다. 열이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강철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간신히 선 채 고개를 숙였다. 왕은 천천히 검을 거두며 말했다. 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 오늘부터 무당 열이와 검서관 윤갑은 왕실의 비밀 수호자로 임명한다. 주변 내금이군들은 놀란 듯 술렁였지만 왕의 결심은 단단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곧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무녀다. 그리고 운명을 거스를 힘이 있다. 그날 밤 풍사는 체포되었다.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섬뜩했다. 조선은 썩었다. 너희도 곧 알게 될 거다. 풍사는 마지막까지 저주를 내뱉으며 사라졌다. 그러나 왕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바로잡으면 된다. 왕 이정은 차갑게 선언했다. 폐허가 된 궁궐 어귀. 열이와 강철은 조용히 마주섰다. 괜찮아? 열이가 물었다. 강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몸은 만신창이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아. 열이는 웃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강철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끝까지. 강철은 말없이 열이의 손을 꼭 잡았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단 하나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궐 한 구석. 대비 박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풍사는 미끼에 불과했다. 진짜는 이제 시작이다. 대비의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명 받들겠습니다, 대비마마. 또 다른 어둠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조선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뇌피셜 소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